자, 앞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두 가지 결론을 내놨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이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 감찰을 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죠. 감사원의 직무 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 그러니까 행정부 내부의 통제 장치로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제 선관위 관련된 거니까 선관위가 이제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 선관위를 상대로 해서 직무 감찰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어쩌다가 이제 감사원과 선관위 간에 이 법적 문제가 돼서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느냐? 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정말 다른 기관에서는 좀 상상하기도 어려운 좀 비리가 나오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자, 김재원 최고위원님, 이게 물론 행정부 내부의 감찰 권한을 독립된 헌법기관에 둔 이 법적 그 판단을 내려준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그런데 감사원은 이렇게라도 했으니까 이 선관위 채용 비리가 드러난 거 아니냐? 오늘도 입장을 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사원은 헌법상 지위가요,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만 직무상 독립한 헌법기구거든요. 감사원 역시 감사원도요. 헌법기구단 말씀이시죠. 다만 대통령에 소속된 이유는 그게 행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기구가. 그런데 직무상으로 완전 독립된 헌법상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관위가 그러면 어떤 그 입장이냐면 선관위는 아예 제5부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원은 그 직무 감찰을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보도가 되었던데, 우리는 가족회사라고 우리끼리 해먹는 기구니까 우리 가족회사에 와서 감사하지 말아라, 이런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사실은 헌법재판소도 중앙선관위와 동일한 직무상 독립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도 받지 않겠고, 심지어 앞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예산 독자 편성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 이기주의에 너무 급급한 거 아닌가, 또는 더 나아가서 이것이 과연 민주적 통제조차 필요 없는 기관이다, 이런 뜻인지 대한민국 정부의 한 일원이 아니라는 의미인지 저는 좀 이 판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뭐 직제상 행정부 관할이지만 어쨌든 이제 감사원도 헌법기관이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오부요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행정부, 그리고 행정부, 국회,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이게 오부요인이 우리 헌법에 딱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행정부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는 게 감사원의 성격을 규정을 하고 있고, 근데 도리어 최재해 감사원장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그때 국회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의 직무를 지원하는 게 감사원의 일이다 해가지고 도리어 여당 의원들조차도 그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97조하고 감사헌법 24조에 명백하게 위배돼요. 이건 뭐 해보나 마나한 거였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그 각종 비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채용 비리라든지 뭐 내부에서 어떤 운영 관련된 잘못된 것은, 이번에 이 채용 비리도 이제 감사원이 이렇게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법적 다툼을 하는 그 과정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해서 어떻게든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말이 좀 나왔었죠. 나왔기 때문에 감사원이 한 거예요. 감사원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러한 제보가 있어서 감사원이 들어갔고, 그런 다른 방법, 그 합법적인 그 헌법재판소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은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나 또는 이런 다른 이 중요 기관들, 헌법기관들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국회입니다. 국회가 국정조사나 다양한 예를 들면 청문회 등을 통해서 헌법기관이라도 조사할 수 있어요, 권한은.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그게 민주적 통제죠.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적 통제라는 것은 국민이 뽑은 대의기관, 국회를 통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비리나 이거는 위법행위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사기관, 공수처, 검찰, 경찰 등을 통한 수사기관을 통해서 위법행위는 처벌받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국회의원도 처벌받고 심지어 대법관도 잘못하면 처벌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관위에 있는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 또 선관위 직원들 역시 비리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처벌받는 거지 예.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받고 통제받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헌법기관에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에 대한 내용을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 준 겁니다. 예, 자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한다면 뭐 이런 문제도 뭐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김 의원님. 그런데 그런 거에 좀 뭔가 제약이나 뭐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감사원이 한 건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제약이 있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려면요, 사실 강제 수사 외에는 방법이 없죠. 예. 임의 수사는 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직무감찰이라면 사실 임의적으로 네.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뭐 회계 보고를 받는다든가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중앙선관위라 하더라도 정부 예산의 집행 업무를 하기 때문에 회계감사는 받아야 돼요. 그럼 회계감사 받는 것도 잘못입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직무감찰을 하겠다고 한 건데 그것을 직무감찰을 받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바와 같이 각급 그 선관위,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각급 선관위가 사실은 판사들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일선 시군 단위에도 지원장이나 지방법원의 판사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게 영장 단계에서 전부 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런 또 수사의 단서 내지는 불법 행위 또는 비위 사실을 판단하는 데는 감사원이 적격이다 해서 직무감찰을 하려고 한 건데 이제 뭐 헌법재판소가 저런 결정을 했으니까 못하게 된 거고 가족 회사니까 가족끼리 잘 해먹도록 그냥 봐주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줘야 되지 김 않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이제 제약하신 이런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 지난 25일 날 그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제 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두에게 이제 감독을 이제 받지 않는 선관이다 보니까 견제할 유일한 기관이 대통령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튼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이제 그 뭐 영장이 청구되고 해서 선관위의 외부의 감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뭐 이런 문제도 없었을 텐데요. 이런 문제에 대한 저는 어떻게 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했거든요. 선관위도 국회 통제를 받습니다. 국회의 통제가 유일한 통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헌법기관은 국회 통제를 받습니다. 대법원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 그렇죠. 예산과 관련돼서 제대로 썼냐 안 썼냐를 국회를 통해서 검사를 받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게 민주적 통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아까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만약 선관위가 운영된 예산을 제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가 그 선관위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확정짓잖아요. 예산안을. 그러면 그 예산안대로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하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그 예산안에 대한 거를 늘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 통제도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그 기관의 내부를 그러니까 다 예를 보기가 들면 좀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감사원에게 무소불위의 칼을 주면 이것은 상권분립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국회에서 모든 걸 보고 여야가 보고 필요하면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아까 얘기한 저런 사항들 있잖아요. 비공개 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지적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검찰은 인지수사 가능하거든요. 고발되지 않아도 저런 것들이 국회에서 논의됐고 비리의 위험성이 있다면 검찰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예. 경찰하고 검찰에서. 앞서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선관위 채용비리 적발, 이것도 이제 감사원에서 적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홍 의원께서 뭐 국회에서도 통제하고 민주적 통제 절차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처음으로 적발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뭐랄까요, 제대로 외부의 감시가 작동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채용 비리가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됐어요. 근데 이 정도로 드러난 적이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논란이 됐고 국회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확증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국회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한 것들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면 추후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원이 그거를 하는 것은 법에 안 맞는 거를 감사원이 하는 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선관위도 이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지 않고 오늘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이 선관위 선거 시스템 문제도 있고요.
저 어떻게 지금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아니 가족회사라고 하니까 아니 그 발언은 좀 예. 근데 어쨌든 예, 중앙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권력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존재 근거인데 그러면 이 기관은요 국민들이 봤을 때 공정하다고 믿을 만큼 신뢰성을 갖춰야 되는데 채용 비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무슨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낱낱이 좀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알려주면 될 일인데 그냥 그에 대해서도 좀 불성실하다고 느끼는 바가 많단 말입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말로 해서 좀 하긴 어렵고 예, 견제 장치가 좀 제대로 작동돼야 그래서 될 것 이런 같아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저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겠다 하면 한정적으로 자 그러면 감사 내용이 뭔가 그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못 받겠다고 하면서 그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드러난 사실은 감사원에서 직무감찰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극히 일부의 알겠습니다. 내용인데 그 드러났단 말이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기는 아까 네네, 말씀드렸듯이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어렵다는 말씀 걸 좀 듣고 정리할게요.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정말 이 문제가 있었으면 그 대통령과 여당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그 국회 차원의 국정감사할 수 있어요. 청문회나. 그래서 향후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 만약에 그 선관위의 신뢰를 필요하다면 그 국회 차원에서 국정감사 필요하면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국정조사를. 알겠습니다.